안녕하세요. 기능학 회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내의 해적 과정에 대한 것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환자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진료실에 내원한 55세 남성 환자분인데 당뇨로 치료받고 계셨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이나 피우셨고 성공암 사업까지만 참치와 연어를 즐겨 드신 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매일같이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면에 대상포진이 걸리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는데 얼굴 전체에 수포가 심하게 치통까지 귀 안쪽 통증까지 이렇게 얼굴 전체에 통증이 심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있어서 치료를 받게 하셨는데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또 혈액 검사상 예상대로 아연이 부족했고 모발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그 수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상포진 통증 치료와 함께 수은 해독 치료를 함께 진행했는데 일단 금연하도록 하고 연어 참치 섭취를 금하게 하셨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환자의 의지가 좋으셔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 대상포진과 함께 해독 치료를 하면서 지속간 통증은 차츰차츰 개선이 되었지만 대상포진이 오기 전에도 가끔 환자를 괴롭혔던 치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신을 돌아다니는 통증도 차츰 호전이 되었고요. 저는 이 환자가 대상포진에 이완됐을 당시에 통증이 유난히 더 심했던 이유가 아마 수은 중독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자주 먹는 연어나 참치, 포식성 어류로 해상 생태계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을 먹이사슬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량 축적하게 됨에 따라서 인간은 가장 상위 포식자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당연히 중금속이 인간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 역시 수은뿐만 아니라 납카디뮴 아시잖아요. 거의 모든 중금속의 수치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이나 중금속 오염 등 외부 독성 물질로 인한 증상들을 크게 간과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증상이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됐으리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디톡스 열풍이 불면서 비전문가들도 너도나도 온갖 디톡스 주스와 식품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이 디톡스라는 것 자체가 사이버 취급을 받기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대의 인간이 이런 유해 물질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한 것인가요? 배달 음식의 용기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화장품과 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산업의 발달로 토양에 끊임없이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을 정지한 수많은 재료들을 그대로 우리는 섭취하고 있죠. 매연이 가득한 도심에 살고 있고 또 끝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어내며 페인트, 살충제, 배기가스를 우리는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하고 음주하고 오염된 조리기구를 사용하죠. 사실 현대인은 오염물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겪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은 이 수많은 오염물질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염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금속은 뽀량으로만 해도 내 몸에 굉장히 위험을 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소포체에 이온화된 칼슘 생성을 증가시켜서 단백질의 경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세포의 자정작용을 억제시킴으로써 세포를 죽게 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3회를 했는데 미리 죽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한 번 체내에 들어오는 중금속은 체내의 표적 장기나 지방에 축적되어 잘 빠져나오지 않고 필요한 다른 많은 영양 미네랄의 흡수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미량 축적 시 특별한 질환을 유발하지 않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체내에 쌓이게 되면 해독범을 넘어선 상태의 많은 양이 늘어나면 생리적인 불균형을 유발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체는 아주 우수한 해독 기능을 자랑하는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장기는 바로 간이죠. 간은 크게 2가지 단계에 걸쳐서 체내에 있는 물질들을 해독시키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시키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간에서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로 지용성 독성 물질 주로 산화, 환원, 가수 분해하거나 카알복실기, 아미노기 등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중간 대사산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간 대사물을 빨리 대사시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2차적인 조직 손상이 유발되고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중간 대사물을 2단계로 대사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비타민 B군, B2, B5, B6, B9, B12, 또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플라보노이드 같은 물질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결핍된 경우에는 간의 첫 번째 해독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양소들은 무지개색 채소와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포도씨 같은 것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체내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왜 우리 몸이 해독 작용이 중요한지, 해독 대사의 대표적인 간 대사 중 첫 번째 대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에서 대사된 중간 대사물이 거치는 두 번째 해독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해독 과정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들과 체내의 원활한 해독 대사를 위한 필요한 영양소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